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적, 골다공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는 질병으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 질병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거의 없어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뼈 건강을 잃고 있죠. 자,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뼈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의 아늑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70세의 최영희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건강하다고 믿으며 활기찬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할머니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허리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최영희 할머니는 놀라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할머니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고 뼈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박민수 박사를 소개합니다. 40년간 이 분야에서 수많은 환자를 도운 박 박사는 골다공증을 조용히 뼈를 약화시키는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최영희 할머니와 같은 많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생활 변화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영희 할머니의 여정을 통해 골다공증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생활에 맞춘 실용적인 조언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튼튼한 뼈,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행동을 시작합시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벌집 구조처럼 치밀하지만 골다공증에 걸리면 이 구조가 점차 느슨해져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으며 특히 허리, 손목, 고관절 골절이 흔히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100만 명이 골다공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의 3분의 1이 이 질병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은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호르몬 변화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이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김치, 쌀밥, 고추장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칼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무직이나 학생처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 부족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죠. 가족 중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위험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뼈 밀도는 자연히 감소하지만 여성, 저체중인 사람, 흡연자, 과도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은 골다공증에 더 취약합니다. 한국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도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영희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식단에서 멸치나 우유 같은 칼슘 리치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퇴직 후에는 동네 산책조차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그녀는 박민수 박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 밀도 검사, DXA 결과 그녀의 뼈는 중증도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박 박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골다공증을 부추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40년 경력의 골다공증 전문가로 최영희 할머니와 같은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는 DXA 검사를 통해 뼈 밀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혈액 검사로 칼슘과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영희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물으며 그녀가 매일 아침 김치와 밥만 먹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박사는 비슷한 사례를 들며 말했습니다. 현대 한국인은 바쁜 생활 속에서 뼈 건강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죠. 최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을 리 없어라며 부정했지만 박 박사의 친절한 설명과 과학적 데이터를 보며 점차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무서운 병이지만 원인을 이해하고 행동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최영희 할머니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치료와 생활 변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골다공증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질병과 싸우는 첫걸음입니다. 원인과 위험 요인을 알면 예방과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나요? 최영희 할머니처럼 뼈 건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박민수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골다공증의 원인을 알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종종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질병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두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키가 줄어드는 현상, 등이 굽는 자세 변화, 그리고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손목이나 고관절이 부러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고령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곤 합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0세의 최영희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허리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나이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 넘어지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40년 경력의 골다공증 전문가 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몇 년간 허리 통증을 무시해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할머니, 이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매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박민수 박사는 먼저 뼈 밀도 검사, DXA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X선을 이용해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검사 결과 최영희 할머니의 뼈 밀도는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중증도 골다공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추가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슘과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으며 최영희 할머니는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박 박사는 할머니의 생활 습관과 가족력을 꼼꼼히 물으며 그녀의 어머니도 늦은 나이에 고관절 골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병력 조사는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검사 결과를 듣고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뼈가 이렇게 약해졌을 리 없어라며 믿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박민수 박사는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골다공증은 많은 분들이 겪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DX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그래프를 통해 할머니의 뼈 상태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골다공증은 방치하면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과 생활 변화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는 고령 환자의 20%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와 높은 의료비로 이어집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경우 병원 방문을 늦췄다면 더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녀는 정기검진과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최영희 할머니처럼 사소한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허리 통증이나 키 감소 같은 신호가 있다면 지금 병원을 찾아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기 진단은 튼튼한 뼈와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골다공증은 무서운 질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변화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약물, 영양 보충, 그리고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약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뼈, 손실 억제제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보험 적용으로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 면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1200mg의 칼슘과 800에서 1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멸치, 두부, 미역 같은 한국 음식이나 우유, 치즈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밀도를 높이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치료 여정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의 최영희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40년 경력의 골다공증 전문가인 박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처방하고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멸치나 미역국, 두부를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하며 비타민 D 보충제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동네 한옥마을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 전통춤의 부드러운 동작이나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예로 들며 할머니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할머니에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며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게다가 김치와 밥 위주의 식단에 익숙했던 터라 우유나 멸치를 매일 챙겨 먹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죠. 그러나 박민수 박사의 따뜻한 격려와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매일 아침 멸치 반찬을 준비해 주었고 손자는 동네 산책에 동행하며 할머니, 같이 걸어요. 라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동네 경로당 친구들도 할머니가 스트레칭을 시작하자 함께 동참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런 응원 속에서 최영희 할머니는 점차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 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최영희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재검진에서 뼈 밀도 검사, DXA 결과 그녀의 뼈 밀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 산책이 하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걷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와 햇살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줄 몰랐어라며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재검진 자리에서 할머니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꾸준히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한국인의 식단과 운동 습관을 잘 활용하셨어요. 이 조합은 뼈 건강에 정말 효과적이죠. 그는 최영희 할머니의 식단에서 멸치와 미역국이 칼슘 섭취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꾸준한 운동이 근력을 강화해 골절 위험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가족과 의사의 지원,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한옥마을을 걸으며 이웃들과 건강 비결을 나누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즐깁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식단,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0세의 최영희 할머니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허리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나이 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다 넘어지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결국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40년 경력의 골다공증 전문가 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박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몇 년간 허리 통증을 무시해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할머니, 이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매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박민수 박사는 먼저 뼈 밀도 검사, DXA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X선을 이용해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검사 결과 최영희 할머니의 뼈 밀도는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중증도 골다공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추가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슘과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으며 최영희 할머니는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박 박사는 할머니의 생활 습관과 가족력을 꼼꼼히 물으며 그녀의 어머니도 늦은 나이에 고관절 골절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병력 조사는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검사 결과를 듣고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뼈가 이렇게 약해졌을 리 없어라며 믿기 어려워했죠. 하지만 박민수 박사는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골다공증은 많은 분들이 겪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DX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그래프를 통해 할머니의 뼈 상태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골다공증은 방치하면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과 생활 변화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는 고령 환자의 20%가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와 높은 의료비로 이어집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경우 병원 방문을 늦췄다면 더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에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은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녀는 정기검진과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최영희 할머니처럼 사소한 통증을 무시하지 마세요. 허리 통증이나 키 감소 같은 신호가 있다면 지금 병원을 찾아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기 진단은 튼튼한 뼈와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골다공증은 무서운 질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변화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약물, 영양 보충, 그리고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약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뼈 손실 억제제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약물이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보험 적용으로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 면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1200mg의 칼슘과 800에서 1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멸치, 두부, 미역 같은 한국 음식이나 우유,
치즈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밀도를 높이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치료 여정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의 최영희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박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40년 경력의 골다공증 전문가인 박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처방하고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멸치나 미역국, 두부를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하며 비타민 D 보충제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동네 한옥마을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박 박사는 한국 전통춤의 부드러운 동작이나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예로 들며 할머니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할머니에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며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게다가 김치와 밥 위주의 식단에 익숙했던 터라 우유나 멸치를 매일 챙겨 먹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죠. 그러나 박민수 박사의 따뜻한 격려와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매일 아침 멸치 반찬을 준비해 주었고 손자는 동네 산책에 동행하며 할머니, 같이 걸어요 라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동네 경로당 친구들도 할머니가 스트레칭을 시작하자 함께 동참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런 응원 속에서 최영희 할머니는 점차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 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최영희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재검진에서 뼈 밀도 검사, DXA 결과 그녀의 뼈 밀도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 산책이 하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걷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와 햇살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줄 몰랐어라며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박민수 박사는 재검진 자리에서 할머니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꾸준히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한국인의 식단과 운동 습관을 잘 활용하셨어요. 이 조합은 뼈 건강에 정말 효과적이죠. 그는 최영희 할머니의 식단에서 멸치와 미역국이 칼슘 섭취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꾸준한 운동이 근력을 강화해 골절 위험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가족과 의사의 지원,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한옥마을을 걸으며 이웃들과 건강 비결을 나누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즐깁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식단,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여정에서 박민수 박사는 단순한 의사를 넘어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골다공증 전문가인 그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과학적 치료와 따뜻한 격려를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박 박사는 최영희 할머니에게 한국 전통 식단의 장점을 살려 멸치, 두부, 미역을 권하고 동네 공원 산책이나 경로당 스트레칭 같은 친근한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역 건강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다공증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죠. 그의 조언은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이 되었습니다. 박 박사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뼈 건강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전파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희 할머니와 박민수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뼈 건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칼슘이 풍부한 멸치 반찬이나 미역국을 올려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30분 산책을 하거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즐겨보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줄이고 65세가 넘었다면 뼈 밀도 검사, DXA를 받아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지식을 가족, 친구, 이웃과 공유해주세요. 최영희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건강검진을 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뼈 건강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지식과 행동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과 생활 방식은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자산입니다. 멸치, 두부, 미역국 같은 음식과 한옥마을 산책,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은 우리의 뼈를 튼튼히 하고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박민수 박사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뼈 건강을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최영희 할머니는 이 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강남구 공원을 걸으며 햇살과 바람을 느끼고 건강해진 몸과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골다공증을 이겨낸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뼈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가족과 함께 칼슘 가득한 식사를 준비하고 이웃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더 많은 이들이 튼튼한 뼈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영희 할머니와 박민수 박사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튼튼한 뼈,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행동을 시작합시다. 튼튼한 뼈로 더 풍요로운 삶을,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뼈 건강을 지켜나가세요.